여러분, 요즘 자산시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식시장도 떨어져, 부동산 시장도 떨어져, 채권 시장도 떨어져. 그래서 짐 로저스는요, 원자재를 투자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재 펀드마저도 지금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한 달 새 원자재 펀드 수익 감소율입니다. 3.16%예요. 놀랍죠? 진짜 놀랍죠? 이게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이게 채권 시장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채권이 가장 빨리 무너졌잖아요. 그죠? 채권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어디가 무너졌습니까? 주식 시장이 무너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은 위태위태한 분위기예요. 예. 그런데 그나마 실물의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원자재 펀드까지 이렇게 떨어지니까 야, 이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펀드를 가지고 봤을 때 주식도 말입니다. 주식도 주식형 펀드 말입니다. 최근 1개월간은 2.17%를 달성을 했습니다. 뭔가 주식이 좀 올랐다는 거죠. 그러나 연초 이후 대비해 보면요. 20.74%가 손해가 나 있습니다. 20.74%가. 해외 주식형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개월간은 2.6%의 흑자를 냈다고 하지만 연초 이후로 따지면 15.33%가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박살이. 진짜 많이 박살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채권형 펀드는 좀 낫습니다. 최근 1개월간은 0.92%가 올랐고요. 연초부터는 마이너스 1.47%니까 조금 적게 줄어들었죠. 주식에서는 박살이 나고요. 채권에서는 그나마 덜했다는 뜻이에요. 해외 채권형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0.85%가 최근 1개월 동안에 흑자를 냈지만 연초부터 따지면 마이너스 7.7%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자재 펀드가 갑자기 지금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 1개월간 마이너스 3.16%가 빠졌고요. 연초 대비하면 지금까지는 흑자죠. 6.9% 흑자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흑자를 낼란지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르는 겁니다. 물음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최근에 국제유가 다 떨어지고 있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100 아래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원자재 가격 전반이 떨어진다는 뜻도 됩니다. 가스도 떨어지고 석탄도 떨어지고. 그런데 지금 가스는 좀 안 떨어지는 편이죠. 오히려 가스는 더 올라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관을 잠가버렸거든요. 완전히 잠그지는 않았지만 지금 25% 수준밖에 내보내지 않으니까 충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석탄은 또 내려가는 추세 맞습니다. 광물 자원도 내려가는 추세고요. 여기에 곡물 자원도 지금 내려가는 추세 맞습니다. 그러면 원자재 펀드도 결국 가격이 내려가면 내가 비쌀 때 샀는데 쌀 때 잘못하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원자재 펀드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그나마 채권이 좀 낫다 해서 채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까지의 이야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채권은 금리가 계속 떨어져요. 금리가 떨어지면 액면가는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수익률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피가 7월 14일 기준으로 아닙니다. 7월 6일 기준으로 말입니다. 30.65%가 최고가 대비 빠졌습니다. 최고가는 2021년 7월 6일 날 3,305.21이었습니다. 3,305.21. 여기에 비해서 20%가 빠졌으니까 주식시장은 겁나서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국은 말입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을 가야 되는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기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것도 적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말입니다. 지금 7월 셋째 주 현재 보면 수도권은 0.06이 떨어졌고요. 서울도 0.05%가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도 0.04%가 떨어졌고요. 이게 경기 침체의 기운과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물량이 그만큼 쏟아져서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 돈 많은 사람들, 자산가들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시장에서 간단합니다.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2년 3월에 정기 적금만 하더라도 5대 시중은행에 35조 1,536억 원이었던 것이 6월 27일 기준으로 37조까지 늘어났습니다. 37조 5,798억 원까지. 지금 얼마나 늘었습니까? 적어도 2조 5천억 원이 늘었죠. 2조 5천억 원이. 정기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 예금도 2022년 3월에 659조 4,863억 원이었던 것이 지금 6월 27일 현재 686조입니다. 686조 865억 원입니다. 아무리 적게 올라도 말입니다. 26조 이상 늘었죠. 26조 이상. 지금 거의 3개월 사이에 26조가 늘었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투자 안 할래. 나는 현금이 제일 좋아. 그래서 현금으로 다 몰려드는 탓입니다. 결국 현금이 지금까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 투자에 대한 것은 지금 돌다리를 두드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한마로 깨보고 간단 말이 현장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에 저축하는 거 한 주, 두 주 저축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삼성전자를 사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그 시기가 올 거다. 분노의 매수 시기가. 그러면 그 분노의 매수 시기에 맞춰서 오히려 더 가는 게 맞지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살 때는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현금이 왕이라는 이야기 그것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보셨을 겁니다.